이거는 자기야 제발 고추 자기 와이카노 와이카노 또 자기야 와이카노 자기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여노 자기야. 아우 이거 와이카노 자기야. 하나님 안 되나 자기야. 이제 버릇이 안 됐네.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구야 하나님. 아구야 하나님.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택시기사분 바로 사고와 관련된 이 택시기사분의 딸이 청원을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여러 번이 발생을 했다. 네. 그 여러 번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 이것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네. 제대로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주안점이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제작사에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움직임에 대한 것들이 취약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1.5km 주행을 하면서 네. 사실 목숨 건진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볼 수 그 정도거든요. 제가 이제 급발진에 관련돼서는 영상이라는 것들 수백 건 이상 보고 판단하고 자문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번 영상을 보게 되면은 한 1.5km 진행이 되면서 이 갓길, 이 경계서 쪽을 이렇게 부닥치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베테랑 운전자 보니까 이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아하. 예, 그나마 나중에 이제 정지해서 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안 듣는다는 것도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나올 정도니까 운전자 실수라고 보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자동차의 결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도심지에서 급발진이 생겼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수직 구조물입니다. 네네.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같은 건데 이거 부닥치게 되면은 사망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보통 갓길 쪽에 이 경계석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나마 이 경계석 부닥치면서 속도를 줄였는데 이 수직 구조물에 고속에서 부닥치지 않아서 천만 다행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정도로 네네. 급가속이고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을 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사일생이다 이렇게 분명히 천만다행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원 네. 자체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홀함, 제작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영상을 보셨을 텐데 딱 보시니까 경험상으로나 또 분석 능력으로나 금방 보실 수 있을 텐데 교수님 딱 보실 때 급발진입니까 아닙니까? 급발진이라고 거의 결론지죠. 이 정도는 보통 이제 자동차 급발진하게 되면은 내연기관차,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급가속하는 이런 현상을 모아서 급발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보통 3초, 4초 내로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하얗게 된다 그랬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속 페달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이게 간단히 끝나는 건 급발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약 80%는 운전자 실수로 보고 있는데요. 20%는 진짜 급발진 사고거든요. 근데 이번 같이 길게 가고 대화도 나누고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행위를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제어가 안 된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이렇게 길게 일어나면은 거의 뭐 급발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 걱정인 것은 뭐냐면 이게 뭐 모든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차가 말을 안 들어요. 이런 급발진 사태가 발생하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도 1.5km나 이번의 경우에는 급발진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워낙 또 숙련도가 높은 분이라서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급발진이다 이렇게 판단될 때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미국에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자동차가 이 급발진이 발생을 하면 할 수 있는 걸 세 가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브레이크는 나눠서 밟지 말고 한꺼번에 밟을 것. 그러니까 브레이크 진공 배력을 이용하거든요. 일반 내연기관차는. 네. 그래서 브레이크가 진공 배력에 남아 있는 걸 활용을 해서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을 것, 꽉 밟을 것. 두 번째 변속, 네. 예, 그다음에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다 놓으면서 시동을 끌 것.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래요. 근데 제가 자동차 전문가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왜냐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어머나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당황하지. 이건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멘붕이 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것 자체가 거의 힘들어요. 근데 계속 이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한국형이 필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것이 자동차 급발진,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대로 차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일단 빨리 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급발진 영상 보면은 사거리에서 신호등 차들 피해서 건너가서 중앙선 넘어서 이렇게 건너가는 차들 한 턴만 넘어가도 시속 100km 넘어가면은요. 이분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차가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긴 해서 빨리 세워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수직 구조물은 에어백도 터지지 않으면서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방송 중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은 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가장 에너지 분산 구조가 좋은 게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엔진룸, 트렁크룸 자체가 이 부닥치게 되면 찌그러지면서 에너지의 반을 분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갓길에 서 있는 차가 여러 대가 있다, 주차된 차, 그러면 사실 차가 고소로 되기 전에 차에다 박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방송용으로는 사실 부적합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른 차에 박으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근데 이게 안전을 생각하면 또 전문가의 또 견해로서는 이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제가 우스갯소리 이제 우스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나눔의 민족 아닙니까? 에너지의 반을. 예, 그래서 일단 내가 받는 에너지를 얼마만큼 분산시켜 주느냐가 내가 사느냐, 탑승자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 큰 사고를 일단은 차를 세워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박아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뭐 자동차 최고 전문가 김 교수님이 보시기도 급발진인데 왜 지금까지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미국하고 반대로 돼 있습니다. 미국은 재판 과정 중에서 소비자에 대한 배려나 보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소홀하다 그러면 재판장이요.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합의를 봐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게 미국 시장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자동차 소비자들은 급발진 문제가 생기면은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 보고 찾으라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운전자가 전문가들도 아니고요. 또 급발진이라는 게 전기 전자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 번 현상이 발생한 다음에 나중에 재현이라든지 흔적이 남지가 않아요. 거기다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찾으라는 얘기는 꼭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 잘못했는데 피해자 가족한테 수술 잘못한 걸 찾으세요라는 말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앞에서 얘기 나누셨지만은 이 급발진이 100% 폐쇄하는 이유가 운전자한테 결함을 찾아라 이런 부분들인데 그나마 2심에서 이기고 지금 대법원에 올라간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물론 대법원에 가면 5, 6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승소를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이 급발진 승소 사례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열악하고 그래서 아예 이 급발진 생겨도요. 크게 안 다치면은 아예 액땜했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한테 연락 오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도 운전자가 우선이고 소비자가 우선인데 이렇게 법이 미국처럼 소비자를 우선하는 그러니까 제조사가 급발진을 규명해야 되는 쪽으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정치권의 영향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의 익힘 영향을 받는 정치권 때문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겹쳤겠죠. 수십 년 동안 이게 관행으로 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가 이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후진국 수준에서 선진국으로 4, 50년 사이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다 보니까 산업인은 압축돼 있는데 문화라든지 법규나 이런 것들은 너무 후진적이고 아직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제조자, 판매자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천문학적인 벌금 물죠. 또 몇 건의 같은 차량에 같은 문제 생기면은 미국의 NHTSA 같은 도로교통 안전청이거든요. 이런 공공기관이 나서서 조사에 들어가니까 제조사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함을 또 제조사가 밝혀야 되는 구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차량도 교환해주고 AS나 리콜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게 다 결여돼 있다 보니까 뭐 그냥 되는 대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죠. 이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한국 법대로 해.
이게 우리 법이 지지를 못 났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소송을 하면은 대법원 길게 끌어라. 이게 뭐냐. 대법원까지 5, 6년 가면은 개인은 시간적인 거나 비용 측면에서 나동그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얘기가 좀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아직도 소비자한테는 거리가 좀 멀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급발진 사고가 났다라고 알려진 방송에서 자동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로 보내겠다. 국과수에서 이거 밝혀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국가수 같은 경우에도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전기 전자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상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음. 또 후에 흔적 조치라든지 재현이 가능해야지만 사실 국가수도 확인을 하는데 네. 그 부분이 나오지를 않다 보니까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원인 불명 이렇게 나오면은 원인 불명이라는 게 결국은 소비자가 운전자가 잘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맡기더라도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운전자의 생명이고 또 운전자의 안전입니다. 빨리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